정치적으로 이 나라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없어. 방향이 맞으면 속도가 늦든 느리든 뭐 늦든 빠르든 어쨌든 간에 그쪽 방향을 향해서 가다 보면 모여서 하나가 되어 간단 말이에요. 이 말은 이해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가야 될지에 대한 목표 설정이 있냐고, 이 나라가. 없죠. 지금 이게 없는 거예요. 박정희 시대부터 전두환이 시대를 지나갔고 우리나라는 어디를 향했냐면 잘 사는 나라, 선진국을 향해 왔어. 그죠? 그리고 2000년이 돼서도 계속 우리나라는 선진국을 꿈꾸면서 걸어온 거야, 결국엔.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됐어, 이미. AI 분야로 놓고 치면 전 세계에서 3등이야, 우리나라가. 미국, 중국, 다음에 우리나라야. 그러면 선진국 아닌가, 이 정도면? 그럼 선진국이 됐어. 그럼 이제 어디로 갈 건데? 이거에 대해서 있냐고, 목표가. 정치는 말이에요, 이 목표를 갖다가 얘기하는 곳이에요. 박정희는 가난한 나라에서 잘 살아보세, 이거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승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습니다, 이거 하나 남겼고, 박정희는 잘 살아보세, 이거 하나 남겼다고. 꿈을 줬던 거야, 국민들한테. 그 꿈의 결과를 전두환이, 노태우는 받아 먹은 거고. 이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 그러지 않아요. 전두환이, 노태우가 이 나라에 한 게 진짜 많아요. 첫 번째로 일단 88 올림픽을 유치해서 국제 무대에 우리나라 신고식을 잘 치렀단 말이에요. 이것만 갖고도 전두환이, 노태우는 역사에 남을 인물들이에요. 그 시절의 경제 계획이라든지 국가 단위 계획을 세웠던 걸 보면요, 어마무지해요. 지금 서해안 시대를 갖다가 얘기했던 건 노태우가 계획했던 것들이 거의 대부분 기반이 돼요. 지금 뭐 세종신도시, 그 기반은 누가 만들어서? 박정희 때 이미 기반이 만들어져 있었어. 대전으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 그 위에다가 해갖고 그 세종시 장군면이라는데 청와대 자리도 만들어 놓고 국가 계획에 다 이미 그때 있었다니까, 그 기반이. 지금 대한민국은 7, 80년대에서 벗어나질 못했어요. 그 기반 위에 그냥 그거 갖고 울거먹고 사는 거지. 누가 그 얘기 하더라고. 김대중이가 뭐 IT 쪽 이쪽을 갖다가 디지털 세상으로 만드는데 기반, 웃기는 소리 하고 이제. 내가 이제 그런 소리 들으면 참, 좀 그래요. 21세기가 됐는데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예요. 19세기 말이 되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가 이렇게 상당히 성장을 해갖고 꿈틀거리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제국주의는 저물어 가고. 그러면서 20세기가 돼서는 세계 1, 2차 대전을 치르고 나서 사회주의와 민주주의, 자본주의 진영으로 딱 나뉘어서 냉전의 시대가 딱 만들어져요. 20세기는 그거 갖고 한 시대가 다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20세기가 끝날 때쯤 돼갖고 사회주의가 몰락을 하죠. 소비에트가 무너졌으니까. 그 21세기가 되면서 자본주의가 완전히 득세를 해서 자본주의 세상이 될 거라고 다 봤어요. 자본주의 세상이 됐죠. 중국은 자본주의 아닌가? 러시아도 자본주의 국가예요. 웃기는 형태이긴 하지만 국가에 중국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독재 체제가 작동을 하고, 러시아는 푸틴이라고 하는 독재 체제가 작동을 하고, 이 독재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그렇지 기본적으로 그 사회를 움직이고 있는 건 자본주의 시스템이 작동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 자본주의 시스템이 만약에 완벽하다면, 시장경제, 자본주의 시스템이 완벽하다면 계속 발전해 가야겠죠. 근데 세상이 발전해 가냔 말이에요. 발전을 못하고 계속 적체되어 있다고 지금. 왜?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 이게 해결이 안 돼서 그래. 뭐가 문제점이냐? 빈부격차가 문제점이란 말이야. 이 지구촌, 이 지구별만 봐도 선진국과 후진국의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고요. 나라 안에만 봐도 부자와 가난한 자의 그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하단 말이에요. 이 빈부격차, 그러니까
부에 대한 분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해답이 나오지 않는 한 자본주의는 언제든 다시 무너질 수 있는 체제예요. 여기가 불안하단 말이죠. 그러면 이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하나의 숙제거든. 이걸 풀어내는데 국가 역량을 다 동원하자. 이건 말이 돼.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런 문제가 아니야. 민주당은 분배를 갖다 하자라고서는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행동들을 하냐? 아니요. 민주당의 우호적인 세력들에게 유리하게 정책을 만들고 그 정책을 필 뿐이지, 이 국가를 생각하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고 전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하고 것까지 의식이 확장되어 있지도 않다고. 얘네들은 그만한 의식 수준도 안 돼요. 그러면 보수라고 하는 이 집단은 얘네들도 똑같아요. 자본에 쩌들어 있는 애들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서는 제언을 하는 사람이 있냐고. 정치인들 중에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그거예요. 자본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단은 뜬구름 잡는 소리 같으니까 내려놓고, 이 대한민국 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 자살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니까 이 나라에서 젊은 애들이 자살하는 걸 좀 막자. 아니, 새로 태어나는 애들이 지금 출생률이 너무 낮다라고 걱정하기 전에 태어나서 살고 있는 놈들이라도 죽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끔 좀 만들자. 있는 놈들이라도 좀 지키자. 근데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뭐가 필요로 하냐면요, 애들이 왜 자살을 하겠어요? 희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희망이 있으면 그 희망을 보면서 간다니까. 우리가 박정희 시절에 잘 살아보세 하면서 열심히만 하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다라는 희망이 있으니까 그 희망을 갖고 어떻게든 버텨내면서 살았던 것처럼, 지금 아이들도 미래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지고 더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만 있다면 지금 조금 힘들고 그런 거 감수하면서 갈 수 있어요. 왜 요즘 애들이라고 그게 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돼요. 첫 번째로 대한민국이 더 좋은 세상이 되고 너희들은 더 행복한 세상에서 살아갈 거라는 희망이, 나는 그 희망이 이번에 그 캐더헌, 골든 이런 것에서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국군이 들어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될 거라는 조짐이 보이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말고 조금만 더 버텨라. 우리나라 그 K-팝이 일본 애들이랑 중국 애들이랑 차이점이 뭔지 아세요? 중국 애들은 너무나 자기네 그 중화 사상에 빠져 있고요. 일본 애들도 그 자본주의에 쩔어갖고 자기네들 중심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열려 있어요. 세계 공통의 언어들과 부딪히지 않고 갈 수 있는 아주 유연한 모습을 갖고 있다고요. 우리나라 고유의 것이 아니라 서양의 것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게 잘 발전시켜갖고 잘 다듬어서 예쁘게 괜찮게 아주 정형화되게 만들어내는 어떤 표본 같은 것들이란 말이죠. 그러니 세계 사람들이 거부감을 안 가져요. 우리 고유의 문화 같은 것들이 녹아 있다고 하더라도 세계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지 않게 만들어준다는 거거든요. 일본 애들은 굉장히 극대화시키고 이걸 과대 포장을 해서 오리엔탈리즘, 신비주의 이런 쪽으로 끌고 가서 사람들을 끌어왔는데 막상 그 안에 뭐가 있냐면 없거든. 거기에 심취된 사람들, 빠들은 좋아할 수 있지만 보통 평범한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은 없단 말이죠. 이게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과의 거대한 차이점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서 저는 이 골든처럼 아이들에게 어떤 희망을 줄 수 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요즘 아이들이 하고 싶은 일자리가 없어요. 일이 없다니까. 요즘 아이들은 공장에 가서 노동을 하고 힘든 막노동하고 이걸 원하지 않아요. 왜? 배운 애들이거든. 많이 배운 애들을 공장에 보낸다고 해결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뭐라고 표현하지? 뭐 어쨌든 우리나라 공장들이 다 무너지고 망가지고 있잖아요.
그 많은 민건비를 줘가면서 물건을 생산하고 할 수 있는 구조 자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구조가. 전 세계 사람들이랑 같이 하려면 생산비가 낮아져야지만 사람들이 쓸 수 있어지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생산비가 높아요. 높은 생산비를 줘가면서 물건을 사서 쓸 사람들이 이 지구별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 지구적인 차원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럼 우리나라 애들이 할 만한 일이 없다라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나라 젊은 친구들이 하고 싶은 일, 할 만한 일, 얘네들이 재밌어 할 만한 일들을 만들어내줘야 돼요. 산업 구조의 개편이 일어나야 된다고. 지금 뭐 IT 쪽으로 해서 AI 쪽으로 해갖고 그쪽에 뭐 R&D를 해갖고 돈을 투자를 해갖고 국가에서 그거는 그쪽 관련된 애들만 가지고 노는 거잖아. 아니 대한민국 국민 전부 다 R&D 그쪽으로 갈 거야?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돼? 그럼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전부 다 K-팝 슈퍼스타가 될 거야? 아이돌이 될 거고? 좀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 말하는 것들이 다들. 대한민국의 전 분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 문제를 갖고 의논을 하고 얘기를 하고 토론을 하고 자꾸 이 문제를 방송에서 얘기해서 좋은 결과물들을 찾아내고 연구해 갖고 이런 게 필요로 하거든요. 지금 정말 필요로 한 건 이거단 말이죠. 우리가 피 터지게 싸워야 될 건 뭐 내란당을 척결해야 되느니 저 민주당 새끼들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느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나라에 정치를 하는 애들이 한 명도 없어. 내가 볼 땐 정치인이 없고 각 정당에 그 정당인들만 있어서 지네 패거리들을 위해서 사는 놈들만 존재하지. 지금 이럴 때 정말로 누군가가 이거는 아니다라고 해서 그 내가 좀 전에 설명했던 이런 명분을 들고 나온다면 국민은 글로 모여요. 빛을 낸다니까 분명히. 우리는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 나한테 뭐가 좋은지. 이걸 설명하고 막 설득하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 제대로 된 걸 어젠다를 하나 딱 잡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 얘기를 국민들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이 얘기만 해주면 사람들은 그리로 모이게 되어 있다고. 그걸 공격하면 국민들이 가만 안 내비둬. 그 민주당이고 국민의힘이고 어디고 간에 공격하는 새끼들을 갖다 다 작살을 내버리지. 왜? 지금 진짜 우리 국민들한테 필요로 한 건 저런 거라는 걸 국민들 스스로 안 되니까. 마이크를 잡은 사람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마이크 잡은 놈들이 전부 다 지 욕심에 빠져 있으니까 그런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한동훈이 봐봐. 기회가 줬잖아. 마이크 잡았을 때 지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안 하고 민주당을 자기가 싸워서 에이라 이놈아. 머리 좋고 똑똑한 놈이 그런 짓을 하면 되냐고. 물밑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는 있는데 실력이 없는 게 다 드러나는 거야. 걔도 또 그 정치 즐기고 그러니까 그 수준에 있는 애들의 그 짓을 배워서 그 짓을 하는 거야 서로. 그러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 이 나라 희망이 없다고. 안철수한테 사람들이 국민이 초반에 기대를 가졌던 건 뭐야? 기존 기성 정치에 썩지 않은 신선한 인물이어서 안철수한테 기대를 갖고 희망을 가졌던 거거든. 이 국민들이 어느 방향으로 향해 갈지 미래를 향해서 갈 수 있게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안철수를 지지했던 거라고. 지금도 안철수가요, 민주당이랑 싸우고 국민의힘이랑 싸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미래는 이쪽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여기에 국민들이 좀 모여서 힘을 실어 주십시오. 라고만 하면 또 달라요. 지금이라도 달라질 수 있어요.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세훈이 저러고 있는데 오세훈이도 그 겁을 먹고 쫄보라서 지금 저렇게 숨죽이고 있는데 병신처럼 서울시의 미래를 갖다가 이렇게 꿈을 꿉니다. 서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일으켜낼 수 있는 어젠다를 서울시 자살 제로 프로젝트를 만듭시다. 최소한 서울시에서는 죽고 싶지 않고 서울시에서는 정말 살고 싶은 그런 희망을 가질 수 있게끔 만듭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얘기 달라져요. 이재명 탄핵 얘기 나올 거고요. 오세훈이 시장이 아니라 대통령 하라는 얘기 나온다고요. 국민들이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된다고요. 저절로. 국민들의 추대를 받아서 대통령이 돼야지 선거에서 표 구걸해갖고 저를 찍어주십시오. 저를 찍어주십시오. 에이구 참 한심한 얘기예요 이게.